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 나왔었던 오전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후 낙폭을 회복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2% 넘게 빠질 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내성이 좀 생긴 걸까요? 네, 시장이 오늘 오전에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네. 빠졌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도 오늘 오전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악재는 똑같다. 뭐 미국의 금리 발작, 오늘 국채 금리가 또 장중에 1.6%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말 이제 지겹잖아요.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이제 명분을 이제 찾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악재가 이제 불거진 건 전혀 없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취약하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연기금이 이렇게 줄기차게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 급락 심리적으로 이게 패닉셀이 연출이 되는 이런 장일 때는 뭐 금융 투자가 됐건 연기금이 됐건 저점 매수를 이제 곧잘 해주곤 했는데 지금처럼 뭐 연기금의 어떤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기관들이 뭐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급하게 매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렇게나 크게 이제 변동성이 좀 연출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지금 2%가 넘게 급락했었고 코스닥은 3%가 넘게 빠졌었는데 이제 11시가 좀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서서히 바닥을 좀 잡고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이 뭐 1,700억 가까이 투매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달러도 거의 뭐 1년 7개월 내 거의 최고치까지 이제 가치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쨌든 아주 좀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10년물 국채를 포함해서 채권에 대한 이제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 국채 금리를 하락하고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될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상단, 오늘 1,144원까지 갔다가 1,140원대로 지금 아래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 규모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수도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영민한 투자 시간에 원샷 원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경기 민감주를 반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또 지나치게 조금 많이 올랐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날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조차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들,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결국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가지고 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뭐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얘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추격 매수하는 건 분명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장중에 환율이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달러 강세가 이머징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쉬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DJ님의 시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 초점을 맞추셨는데 네. 오늘 굉장히 반등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어저께 제가 74,5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어제장도 막판에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어제 오후장이 정말 좀 힘들었는데 어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가 오후장이 조금 빠졌었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또 급락세가 나타날 때 역시나 오스템 임플란트도 장중에 조금 조정 파동이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6.5%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상 어제 제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뭐 국내 시장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매출액이 가파르게 좀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되는 속도가 국내 매출보다도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성장주들은 이렇게 신고가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 코렌텍 말씀드렸는데 뭐 딱 이틀 만에 목표가 터치를 해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챙겼고, 어제 말씀드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코렌텍의 후속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면서 75,000원을 이제 뚫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75,000원 좀 뚫었고요. 8만 원을 뚫을 때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좀 진행이 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86,000원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도달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뭐 86,000원 말씀드리면서 해외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목표가 86,000원까지 바라보신다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오늘 확실히 컨택트들의 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계속 들고 갈까요? 보복 소비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신석에는 목표가를 뭐 한 30만 원 정도 말씀드렸다가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딱 30만 원 찍고 고점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세계뿐만 아니라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주들이 여전히 좀 좋아요. 롯데쇼핑도 오늘 뭐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조금 전에 핫파이브 종목에서 이제 소개됐던 BGF 리테일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다른 경기 민감주들을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통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BGF 리테일, 그리고 제가 복귀해드리고 있는 신세계 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괜찮다. 다만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힘든 흐름이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멈추고 그간 많이 빠졌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오늘 포스코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그동안에 각광을 받았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단기 고점이 나오면서 지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미 많이 좀 올라온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찬스를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서 소비 유통 관련주들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세계 현재 13%대 수익률 구간인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셀트리온 삼형제, 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특히나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이제 지수가 올라갈 거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살아나야 이제 지수가 좀 회복이 될 텐데, 다행히 이제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단기 저점이 조금 깨지는 듯 하다가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셀트리온 최근에 뭐 램시마를 포함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뭐 유럽 시장,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 작년에 뭐 최대 실적이 나왔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까지 이제 승인을 받는다면 실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계속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고, 만약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투매를 멈추고 지수를 좀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좀 나타난다면,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를 전후로 시장이 이제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도 분명히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조금 뭐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그야말로 뭐 자율 반등만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에 저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의 기대감이 유효하니까요. 참고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9만 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십니다. CMO 쪽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올까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좀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 줄줄이 이제 CMO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원재료 관련된 종목들 ST팜이라든지 또 바이넥스는 어저께 또 악재까지 불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하는 것 때문에 뭐 빠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CMO 기업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제 새로운 종목이 시장에 이제 상장되다 보니까 이 공모주의 청약을 참가하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사전에 조금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만약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5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따상상 간다면 뭐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장외시장에서는 이미 20만 원 정도의 지금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MO의 가치를 반영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거의 15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주가 하락은 지나치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 한때 뭐 PER이 150배 가까이 될 정도로 워낙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3공장 증설, 4공장 뭐 또 신축 이런 어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 특히 그중에서도 CMO 기업들 중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위를 생각을 한다면 단기 낙폭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78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80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고 계신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애청자입니다. 테크윙을 추매하고도 손실이 너무 크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 바로 아클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테크윙을 제가 복귀를 좀 해드리고 진단을 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급락을 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나 좋다라고 하고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흔들림이 좀 심한가를 이제 좀 따져보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반도체 업황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5만 원까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도 96,800원까지 어쨌든 작년에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무려 250조 원이나 이제 불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나 지금처럼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제기가 될 때 성장주 중에 하나로서 큰 타격을 좀 입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테크윙도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워닝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 PSK, 전공정 장비 이제 핵심적인 이런 종목들까지도 죄다 한 20% 가까이는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특히나 어제 오늘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 테크윙도 올해 그야말로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사실 실적에 대한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17,000원까지 빠졌다가 25,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짜리는 분명히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거다.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뭐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실적에 대한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충분히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될 거다. 2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려놓은 것 좀 줄여놓으시고 비중 조절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업황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단기 저점을 잡고요. 2만 3천 원에서 비중을 조절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경기 민감주들이 요즘에 얘기가 워낙 좀 많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오늘 파우치 소장이 백신 보급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좀 악재가 됐거든요. 경기 회복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라고 하니까 성장주들이 또 같이 좀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쨌든 백신 보급이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행주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뭐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노란풍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여행주들 안에서 이제 같이 조금 참고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100원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리조트라고 하는 호텔 리조트를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작년에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거의 영업을 못했다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외국인들이 아예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었으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그냥 영업을 아예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서서히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물론 이런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도 영업이 이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분명히 걸리겠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주가 역시도 경제 봉쇄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또 여행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백신 보급이 더 빨라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행주들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라든지 철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카오는 입국하는 중국인들 자가 격리를 아예 면제시켜버리고 있고요. 태국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자가 격리를 지금 면제시켜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백신 보급이 더 빨라지면 2분기가 가기 전에는 백신 보급이 완료된 국가들 사이에서 혹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가 격리를 좀 면제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코로나 여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는 구간에서 여행주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누르다가 다시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18,100원 정도 5일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21,000원 정도의 목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역시나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경기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를 21,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11,000원의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더라고요. 네, 어저께도 이제 급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 사실 시장이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경매 시장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화폐 각종 코인들 가격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도 서서히 이제 회복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개최된 화랑미술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또 경매도 되고 판매도 되고 이러는데 요 화랑미술제가 유례 없는 이제 흥행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이제 히트를 좀 쳤고 특히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품 시장에 대한 특히나 이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미술품을 이제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좀 가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RM이라는 이제 멤버가 여기를 벌써 2번이나 다녀갔대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화랑미술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속 증여세를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뭐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가에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미술품들을 경매 시장에 좀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미술품들이 수조 원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희 에디션이라고 하는 걸로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단번에 뭐 세계 5대 박물관에 이제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 미술품 경매와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뭐 차트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00원대를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이제 횡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10,000원대를 뚫고 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오버스윙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기 급등이 뭐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고 또 재료가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2,500원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서울 옥션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참 시장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후 4시에 제가 간단하게 이번 주 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대한 부분들 또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